이 장에서는 우리가 C#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는 여러 개의 메뉴바와 툴바가 있고 이 안에는 각각의 명령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명령 버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C 언어뿐만 아니라 C++, 자바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들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IDE, 통합 개발 환경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에디션은 상업용으로 쓰는 거에 한 80% 정도의 기능들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또는 IDE라고 하는 것 이런 모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안내했다시피 한국어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오류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오류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으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는 템플릿이 나와요. 즉,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1학기 동안에는 콘솔 앱,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여기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솔루션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 그리고 솔루션 파일의 이름, 그리고 솔루션 파일 내에 들어가는 각각의 프로젝트, 여기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죠. 스타트업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명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샵은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최신 버전인 .NET 프레임워크 4.7.2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C샵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창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만약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우선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Create a New Project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젝트의 템플릿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여기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Next. 자, 여기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설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위치부터 먼저 봅니다. 자, 저는 우선 이 드라이브에 여기 i_lecture 이 안에 솔루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솔루션 폴더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해서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솔루션 폴더와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솔루션 이름은 마블 히어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루션 폴더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슈퍼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솔루션 파일은 하나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는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름을 슈퍼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이 마블 히어로라는 솔루션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것 마냥 마블 히어로라고 이렇게 솔루션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솔루션 폴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까지는 현재 조금 전에 만든 확장자가 SLN 솔루션 파일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슈퍼맨이라는 첫 번째로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창을 통해서 생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콘솔 애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위저드 창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 환경 속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뉴, 프로젝트.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위저드 창과 동일한 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 마블 히어로라는 이 솔루션 폴더 아래에 슈퍼맨과 함께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아직은 만들지 말고 그냥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구조를 살펴볼까요? 여기에 최상단에는 메뉴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툴바, 도구들의 모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활성화, 현재 작업 중인 편집창입니다. 이 안에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이 나옵니다. 윈도우가 나와요.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는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원과 그리고 소스 코드가 나열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솔루션 마블 히어로라는 솔루션 이름을 갖고 있는 폴더, 그 아래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이 프로젝트 아래에 program.cs 소스 코드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프로퍼티 레퍼런스 두 개의 영역에 또 자원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활성화되어 있는 아웃풋 창이 있어요. 자, 이것은 컴파일되고 빌드되는 결과 창이 나옵니다. 이상 없이 수행되면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 창, 이 왼쪽에 있는 요거, 자, 이것은 컴파일하는 과정 속에서 워닝 또는 에러가 메시지와 함께 이 출력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 창이 있어요. 자, 2학기 때 배우는 비주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겁니다. 1학기 내에는 이 프로퍼티 창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메뉴바부터 한번 볼까요? 메뉴바, 툴바. 자, 실행이 필요한 최상단에 있는 이런 것들을 메뉴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메뉴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툴바가 될 거예요. 저기 은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된 이 한 줄이 툴바에 해당됩니다. 자, 우선 메뉴바부터 한번 볼까요? 메뉴바들은 파일을 열고 에디트, 그 뷰, 프로젝트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뉴 창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관계되는 저장 등등의 버튼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에디트, 편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뷰가 있습니다. 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윈도우들을 나열해 주는 겁니다.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요거를 클릭하면 요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지웠다. 자, 지웠을 경우에 요게 다시 뷰에 가서 솔루션 익스플로러 선택하면 원래의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또 필요하면 뭐 팀 익스플로러 뭐 등등 이런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각각의 윈도우들을 보여지게끔 하는 여기에 버튼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추가를 하고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아이템을 추가하고 폴더를 추가하는 이런 등등의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직 1학기 때까지는 이런 기능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솔루션 빌드. 자,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자, 리빌드. 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전체 솔루션을 다시 리빌딩 하는 겁니다. 기존에 빌드됐던 걸 모두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빌드를 하는 버튼이에요. 클린 솔루션. 자, 이것은 안에 솔루션, 빌드되고 만들어진 파일들을 모두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빌드를 하게 되면 클린이 수행되고 그 다음에 빌드가 시행되는 거죠. 빌드 솔루션과 클린 솔루션,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리빌드 솔루션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디버그가 있습니다. 이 디버그 옵션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디버그 모드로 진입을 해서 부분 코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에 컨트롤 F5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컴파일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면은, 그리고 이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실행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스텝 인투 스텝 오버, 이거는 디버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추후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메뉴바들이 나오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상세한 내용은 요거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맷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툴바가 나옵니다. 툴바. 메뉴바는 이 위쪽에 있는 것, 툴바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툴바예요. 자, 여기 물결 표시로 이렇게 세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끌고 내리면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기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한 가지씩 볼까요? 요게 이전으로 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요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버튼에 해당되는 거죠. 버튼.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처음 위저드 창과 같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또 템플릿 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기타 등등. 다음은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디버그하고 NECPU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자, 디버그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즉 개발 중인 상태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디버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줄 한 줄씩 검토를 해가면서 오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디버그 모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고객한테 프로그램을 넘겨줘야 될 시점에서는 이렇게 릴리스 모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최적화되고 그리고 사이즈도 단순하게 돼서 배포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우리는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로 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즉 이 앱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앱이 32비트 플랫폼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64비트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냐, 자, 이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NECPU, 자, 어느 CPU든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에 64비트로 여러분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64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64로 바뀌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32비트에서만 돌아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컨피겨 매니저, 그리고 여기서 New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X86이 나와요. X86은 32비트 플랫폼에 적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클로즈를 오면은 X86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32비트용이다 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NECPU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창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컴파일돼서 빌드된 실행 파일이 수행됩니다. 자, 요 과정은 요 디버그에 있는 요 start without debugging 요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도 되고 또는 이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아직까지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버튼들의 사용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메뉴바, 툴바. 만약에 여기 툴바, 어떤 특정 툴바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뷰에 가서 여기 툴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툴바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디버깅, 이 툴바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바깥으로 꺼내고 싶다. 그럼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디버그에 관계되는 툴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필요한 툴바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요 왼쪽 사이드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바깥으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툴바 주요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우스를 이 버튼 위로 가면은 이렇게 툴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풍선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런 툴팁을 이용해서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아이디 뷰에 가서 툴바 하면은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 것.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뉴 프로젝트 만드는 버튼이 있네요. 자, 어디 있나요? 아까 이동을 했는데 아까 툴바에서 이 디버그를 해제를 해 놓습니다. 그 원래 상태로 가겠죠. 자, 여기서 뉴 프로젝트 요게 있네요. 요거를 누르면은 아까 보여줬던 위저드 창과 동일한 창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재 마블 히어로라는 요 솔루션 폴더 아래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공간 절약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우선 여기를 볼까요?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자, 이 공간 코드 부분을 더 에디터 창을 좀 넓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토 하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핀셋처럼 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을 수평으로 놓게 되면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옆에 가려지게 되는 거죠. 오토 하이드 됩니다. 다시 활성화시키려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오토 하이드 요거를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정되게 됩니다. 또 하나, 솔루션 익스플로러. 나는 이 왼쪽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즉, 요 위치에 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여기 하이라이트 되면 이 순간에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왼쪽으로 가 있네요. 다시 원위치 시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요 부분 그리고 위쪽 여기 십자선이 보이죠? 위쪽에 위치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바닥으로 깔겠다. 요 밑으로 오겠다. 그러면 요 하단에 있는 요것을 이 지점에서 마우스를 릴리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 가 있죠. 다시 요거를 해서 정중앙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위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십자선 있는 거에 가운데 위치하면은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보기가 싫죠. 그러면 다시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이 왼쪽 위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릴리스 하면은 이렇게 위치에 이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연습들은 자잘한 거지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토 하이드. 자, 이거는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얘기를 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오토 하이드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핀셋이 있네요. 핀셋. 수평으로 돼 있죠.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얘는 오토 하이드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핀셋을 수직으로, 즉 한 번 더 클릭하면 수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고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고정되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버튼입니다. 오토 하이드. 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이 창을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솔루션, 마블 히어로라는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원, 자,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리소스, 그리고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코드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자, 다음번 강의에서 쓰게 되겠지만 콘솔 라이트라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의미하는 요거. 자, 여기서 come to C 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마이콜론.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빌드, 솔루션 빌드를 합니다. 자, 솔루션 빌드 하면은, 자, 아웃풋 창에 보면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success가 아니라 failed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failed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에러 리스트 창에 에러 메시지가 쭉 뜨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고쳐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웃풋 창에 보면은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구동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구동하는 방법. 첫 번째 디버그에 와서 요 컨트롤 F5, 즉 Start Without Debugging, 이거를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버튼, 이것을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바로 끝났는데 컨트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Welcome to C#. 자, 여기 문자열이 있는 명령 그대로 적용돼서 화면에 나타났어요. 자, 여기 있는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버그 모드로 진입할 때는 F5, 그리고 디버그 모드 없이 바로 실행할 경우에는 컨트롤 F5.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있네요. 자,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것이 스타트업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는 요 슈퍼맨이라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됩니다. 현재 있는 마블 히어로 솔루션 아래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일, 뉴, 프로젝트. 자, 이거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럼 위저드 창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 여기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선택을 합니다. 넥스트.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이 마블 히어로 솔루션 아래에 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add to solution. 그럼 현재 이 마블 히어로에 여기서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붙여질 거예요. 자, 이름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마블 히어로 아래에 기존에 있던 슈퍼맨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스파이더맨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을 볼까요? 하나는 굵은색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굵은 폰트로 되어 있는 게 스타트업 프로젝트예요. 즉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 스파이더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을 스파이더맨을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 아래에 Set as Startup Project, 요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에 이전에 있던 슈퍼맨 굵은 글씨가 일반 글씨가 되고 스파이더맨이 굵은 글씨가 됐어요. 즉 스파이더맨이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CS 여기에서 하나를 더 써보겠습니다. 콘솔
writeline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이름과 동일하게 스파이더맨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누르면은 이렇게 헬로 스파이더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의 솔루션 아래에는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현재 작업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야 된다.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설정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 놓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et as Startup Project 요거를 클릭하면은 현재 기존에 있던 스파이더맨에서 슈퍼맨 쪽으로 작업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수행해 볼까요? 컨트롤 F5. 자, 그러면 스파이더맨 이 아래에 있는 program.cs 코드에서 Welcome to C# 이 내용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즉,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것은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C샵의 확장명은 .cs 파일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소스 코드를 볼까요? program.cs program.cs 소스 코드 확장자는 CS를 갖고 있습니다.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윈도우에는 이 안에 툴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툴바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Show All File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툴바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합쳐 놓을 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Collapse All 이 버튼을 누르면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열고자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탭들을 누르면은 이 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저분하니까 전부 다 Collapse All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이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에는 여기에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쪽에 있는 것은 Show 파일, 모든 파일들을 펼쳐놓는 것. 요거는 모든 파일들을 프로젝트로 뭉쳐놓게끔 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프로퍼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과 자원들이 나열이 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도움말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굉장히 강력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해당되는 키워드, 자, 이 부분으로 가서 F1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에,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간혹다 이렇게 한글어 번역으로 하면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한글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한글도 굉장히 잘 번역된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 메소드나 클래스 이런 것들은 풍선 메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문맥 의존 도움말입니다. 즉, 이 코드상에서 이 라이트라인이 의미하는 것, 자, 그것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문맥 의존 도움말도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작성된 코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슈퍼맨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어느 폴더에 있을까? 자, 오른쪽,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리고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자, 요것을 선택을 하면 이 프로젝트가 저장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마블 히어로는 솔루션 폴더, 슈퍼맨은 프로젝트 폴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이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program.cs 파일에 대응되는 여기에 program.cs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돼서 실행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자, 빈에 있습니다. 빈에 디버그에 있어요. 자, 여기 슈퍼맨이라는 또 실행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스파이더맨 여기 있네요. 자, 스파이더맨도 한번 가볼까요? 스파이더맨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이걸 선택. 그럼 스파이더맨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폴더 내용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스파이더맨의 빈에 가보면은 실행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빈의 디버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릴리스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스파이더맨 set as startup project 설정. 스파이더맨. 자, 그것을 가지고 릴리스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릴리스 폴더가 나와요. 자, 컴파일해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은 소스 코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스파이더맨 소스 코드 여기 있죠. 자, program.cs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program.cs 파일. 자, 이 파일명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원래 있는 소스 코드의 파일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스플로러에 있는 여기에 선택을 해서, 자, 소스 코드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리네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스파이더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있는 program.cs도 함께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바꿀 것이냐 예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소스 코드의 파일명을 바꾸고 싶을 때는 솔루션 익스플로러 내에서 바꿔야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바꿨다 라고 했을 경우에 솔루션 익스플로러는 바뀐 이름을 감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있는 이 파일은 이 여기에 있는 링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링크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이 소스 코드의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 이 바깥에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솔루션 익스플로러는 기존에 있던 이름으로 소스 코드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